네, 반갑습니다. 무지건강 박승입니다. 또 불금이네요. 휘카면 또 일주일 가고 휘카면 일주일 가는데 어떠세요? 오늘은 무척 더운데 요즘 며칠 굉장히 더워서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자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요즘 이제 오늘 아침 신문에도 계속 난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몇 년 전에 2018년도인가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폭증해가지고 정전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뭐 잠깐 뭐 동네 나가는 뭐. 근데 지금은 이제 또 그런 상황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거고 또 뭐 탈원전을 외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전력 소모량에 좀 문제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워낙 더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에어컨을 가동시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는 더울 때 7월 말에서 8월 초에 뭐를 간다 그래요? 피서를 간다고 하죠. 우리 조사님네들은 피서라는 단어를 안 쓰셨어요. 사실은 피서라는 단어는 굉장히 피동적이거든요. 수동적인 얘기예요. 피할 피자에 더울 서자거든요. 더위를 피하는 거예요. 우리 조사님네들은 척서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척은 쫓아낼 척자예요. 더위를 쫓아낸다, 물리친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피서죠. 그냥 더위를 피해가는 거. 그렇지만 이제 좀 사고를 바꾸셔서 척서하는 방향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지구가 온난화됐으니까 더운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플라스틱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그런 것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됐으니까. 또 오늘은 또 어제도 그랬지만 대구에서 지금 날씨처럼 화창했는데 느닷없이 먹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스콜처럼 소나기가 엄청나게 왔대요. 대구에서. 오늘도 지금 굉장히 밝은데요. 서울은 굉장히 뜨거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런데 오늘 세 차례나 소나기가 또 있어요. 또 천둥도 분발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열대 기후로 바뀌는 건지 아니면 뭐 지중해성 기후로 바뀌는 건지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런 환경들도 좀 생활 속에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생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주에 뭐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넘어갔는데 오늘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재활용 플라스틱 분류표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표시 1, 2 이런 표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7가지, 7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삼각형 안에 1번 들어간 것이 이제 물병이나 음료수병 등 만드는 플라스틱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타파웨어, 플라스틱 그릇, 우유잔, 비닐봉지, 자동차 연료 탱크 이런 걸 만드는 플라스틱이고요. 3번은 배관용 파이프, 4번 같은 경우는 캔 맥주 포장 비닐 쌓여져 있는 거 있죠. 6개들이 비닐 있는 거. 음료수 병마개 이런 것들이고요. 비닐봉지. 그다음에 5번이 요구르트병. 그것도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죠. 물론 재활용은 되지만. 그다음에 보온 의류, 등산용 로프 이런 것들이고요. 6번은 달걀 포장지. 그 플라스틱으로 된 달걀 포장지 있죠. 그게 6번이랍니다. 휴대용 커피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7번 같은 경우가 모든 플라스틱 합성 수지 이런 것들이랍니다. 그래서 분류를 잘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 라벨도 안 붙이는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챕터 3에서는 이제 글렉 박사님이 뭐를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물에 대해서 생수 대 성수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급 생수에 그러니까 정말 고급 생수인가 이런 얘기들인데 어쨌든 간에 물맛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이제 첫 장에 이렇게 물맛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물맛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실험에서 139페이지에 보게 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민망한 투로 말하기도 하는 생수를 사 마시는 이유는 수돗물이 맛이 싫어서다. 수돗물의 맛이 싫어서 이제 그걸 생수를 사 먹는다고 한답니다.
하지만 똑같은 그릇에 동일 온도의 물을 제공한 여러 실험에서 서로 다른 생수 혹은 생수와 수돗물의 맛을 구별하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맛도 모르면서 그냥 맛 때문에 수돗물 맛이 싫어서 안 먹는다 그래요. 근데 사실 약간 민감한 분들은 약간 냄새를 좀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근데 이제 2005년 5월 ABC 시사 탐사 프로그램 2020이라는 걸 했는데 생수 5종과 수돗물을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구별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을 먹어보고 제일 맛없다고 한 게 가장 값비싼 생수였답니다. 2005년도 실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뇌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비싸니까 맛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먹기 때문에 맛있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 맛있다고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거고요. 그래서 140페이지 보게 되면 광고와 마케팅 속에 태어나는 맛의 결정권자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맛을 느껴서가 아니고 맛있다라고 광고를 하면 그냥 맛있게 느낀다라는 얘기예요. 되게 슬픈 얘기죠. 그래서 이제 또 147페이지에 생수 판매 최신 의학 쇼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생수 판매가 이제 쇼다 이거죠. 148페이지에 보게 되면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보면 광고란 무엇인가를 팔기에 착각, 욕망, MMO, 비아냥거림 등으로 상징과 믿음을 조작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 앞에는 각가지 비슷비슷한 제품이 있지만 구매의 주의를 집중할 시간은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생수는 보다 특별한 기술과 광고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생수 광고가 팔려는 것은 물이 아니다. 젊음, 건강, 아름다움, 낭만, 지위, 이미지를 강조하다가 이런 데 빠질 수 없는 성적 매력과 두려움까지 가세한다. 결코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물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광고를 한다는 거죠. 그 물맛과 뭐 전혀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또 162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다이어트죠. 굉장한 다이어트. 특히 이제 또 왜 다이어트가 이렇게 또 올해는 좀 폭망한 것 같아요. 보면은 왜냐면 이제 팬데믹 4차 이게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바캉스족보다는 홈콕 쪽이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나가서 감염됐느니 집에서 지내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제 집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들이 가장 다이어트가 필요했던 시기가 언제예요? 좀 전이죠. 지금까지가 아마 최고치를 찍는 시기가 아닌가. 왜냐면 이제 장마가 끝나고 7월 중순 20일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해수욕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영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다이어트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박사님도 글렉 박사님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생수로 체중을 조절한다는 사기극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물이에요. 물은 물이지 물이 뭐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게 어떤 뭐 미용을 한다든지 글쎄 이런 것들은 저 자신도 그렇게 별로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물은 물인데 우리 생명이 유지되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지 물을 많이 먹어서 체중을 조절해준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로 나온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좋은 물은 지방을 약간 녹이기는 해요. 그건 정말 그렇거든요. 과학적인 데이터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물을 먹게 되면 지방을 좀 녹이긴 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양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믹스 커피를 먹게 되면 기름을 조금 더 녹여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좀 방지해 줄 수 있다는 정도지 그것이 뭐 살을 뺀다거나 할 수 있는 거는 글렉 박사님은 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열이 받으셨나 봐요. 저들이 극단적인 주장을 그럴싸한 과학적 용어로 포장하여 순진하고 무지한 대중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강매하고 대안인 수돗물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제물로 삼는 것은 확실하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그렇거든요. 많은 생수들이 그런데 강원도 지역에 어느 수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그 물을
담는 공장이나 물을 뿜어내는 공장은 포천에 있다라는 거죠. 포천은 경기도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의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뭐 어쨌든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카발라 워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어느 지역에 성수들 있잖아요. 병을 낳았다.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 얘기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각자의 믿음대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4장에는 이제 윤리적 생수 대 미래 수돗물, 그래서 물의 미래를 찾아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수돗물들은 상당히 건전해요. 왜냐하면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정부에서도 수돗물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기사가 나는 게 뭐예요? 인천 지역에 수돗물을 틀었는데 무슨 뭐 이물질이 나왔다, 뭐 녹물이 나왔다, 뭐 이렇게 뭐 1시간을 틀어놔도 계속 나오더라 하게 되면 신문 일면을 장식해서 정부도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또 수자원공사가 또 두드러 맞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모든 어느 나라나 이 수돗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고대 로마만 해도 결국은 생수에게 물 공급을 인해서 정권이 뒤집어지고 자시고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원수장에서의 물은 정말 상품질의 물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 물은 더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정까지 오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워낙 이제 그 상수도 공사가 오래돼서 그건 신문에도 났고 뭐 자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파이프, 송수관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문제들이 되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바꿨냐면 배관들을 많이 이제 공사들을 했어요. 근데 에폭시 배관이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석유로 추출해서 환경 호르몬이 되게 많이 나와요. 기존의 것들에 있던 그 쇠로 묻었던 것들은 쇠기 때문에 오랜 시간 물이 흘러서 녹이 많이 쓸어 있거든요. 우리 혈관으로 따지면 동맥경화가 일어난 것 같은 현상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파이프가 뚫리면서 어떻게 돼요? 물이 오염되고 이런 현상들은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일어났었던 거죠. 또 파이프의 배관들 연결되는 그 부위에서 납땜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물에 녹아나서 물에서 나비 검출되고 했던 것들은 신문에도 났던 사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공사를 에폭시관으로 많이 하는데 에폭시관이 굉장히 위험한 게 환경 호르몬을 굉장히 많이 검출시킬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안전 조치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생각 못하는 물 속에 들어있는 어떤 것들이에요. 항생제라든지 몇 년 전에는 굉장히 뭐 집안에 남았던 약들을 약국에서 회수를 해줬는데 요즘 그런 약국 거짓없거든요. 이게 항상 희지부지 돼갖고 용두삼일꼴로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문제인데 사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다가 약을 버렸는지 싱크대에 버리든지 아이들 먹었던 물약도 싱크대에 버리든지 변기에 버리고 물 내렸거든요. 그 물들이 결국은 다 어떻게 돼 순환이 돼서 또 우리 수도꼭지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또 뭐 환자들이 먹었던 항생제라든지 또 항암 환우들이 먹었던 항암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물에 녹아 있는데 이거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많은 여학생 아이들, 남자 아이들도 큰 문제들이 많지만 여자 아이들의 조기 성숙이 굉장히 지금 문제들이 되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뭐 환경 호르몬 문제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그 환경 호르몬이 우리가 뭐 육류의 섭취도 있고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 이런 것도 되게 많고 하지만 물속에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들의 소대변을 통해서 물속에 녹아있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이제 4장에 가게 되면 이제 뭐냐면은 윤리적 생수 대 미래 수돗물 해가지고 근데 미래 이제 물을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글렉 박사님은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과연 이제 저부터도 수돗물을 컵에 따라서 바로 마실 수 있을까? 그건 저 개인적으로도 아직 퀘스천 마크고요. 그래서 이제
189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디어 생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도 생수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잠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잠깐 나오다 항상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또 이제 생수 업체들에서 또 이제 마케팅이나 로비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막히게 되고 왜 또 이제 미디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냐면 그들이 광고비를 내야지 또 미디어도 돌아가는데 그들이 광고를 끊어버리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미디어도. 그래서 요즘 신문사라든지 방송국의 그 광고보다는 SNS 광고 쪽으로 훨씬 더 유튜브나 이쪽으로 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이쪽으로 광고비가 훨씬 더 이미 방송국을 넘어섰다라는 거잖아요. 공중파 방송국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미디어들도 한두 번 어떤 뭐 판매 부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디어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생수와 대결하는 것을 윤리나 도덕적 측면으로 보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중하고 기본적인 공공자원을 좌지우지하려는 기업을 비난하기도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방송이나 신문은 공적 시설이라는 생각들을 자꾸 해요. 기업인데 그런 생각들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들도 수익이 안 되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를 쫓아가요? 수익성을 내주는 곳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상당수 사람들이 이렇게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 환경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잠시 주시는 한대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시, 소비자 단체, 환경 운동가, 식당 주인, 종교 단체부터 정치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에서 생수에 반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려는 흐름은 대세가 되었다. 그렇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얘기예요. 왜? 여기도 나와 있거든요. 생수업계가 또 그냥 두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더더욱 늘어났죠.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약간 생수가 이제 미디어에서 떠들어져서 생수 판매가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약간 다시 늘은 추세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식당에 가서도 이렇게 주는 물들을 잘 안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수병을 들고 다니는 게 더더욱 이제 일상화됐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나라나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의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생수 판매가 수입에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도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식당에 들어가면 물을 무료로 주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식당 들어가서 물 먹는 것도 사서 먹어야 돼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 와서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이드 메뉴, 그러니까 반찬이라는 게 기본 메뉴로 깔린다는 거죠. 외국은 샐러드를 먹어도 주문해야 돈을 내고 차지를 내야만이 물이든 그런 샐러드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깔아주니까 그걸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생수 판매가 수입에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도 생수 반대 전선에서는 식당이 늘고 있더라고요. 이게 환경들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식당 주인들은 물을 상품화하면 수익은 물론 팁까지 늘어나는 것을 잘한다. 이것도 이제 우리하고 다른 문화잖아요. 우리는 식당 가서 소위 이제 이모님들이 밥상 차려주고 했다고 팁 안 주잖아요. 근데 외국은 이걸 당연히 줘야 되거든요. 또 생수를 판매하기 때문에.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식당들이 건강식과 지역 먹을거리를 주장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키운 식재료로 옮겨가고 있다. 어쩌면 이제는 생수에서 소비자들을 떼어놓는 힘을 쏟아 지역의 치수원으로 돌아가자는 지역물 운동을 벌여야 할 때가 아닐까 싶다.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 같은 나라 얘기고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에서 다 하기 때문에 뭐 지역물 뭐 이런 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지역물도 있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가 이제 지역물인 거죠. 예, 그런 부분을 그렉 박사님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아무래도 오염이 덜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물에 관련된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신토불이라고 정말 가까운 지역에서 나는
그런 음식거리를 우리는 같이 찾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거의 불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형 할인점을 가봐도 그렇고 과일 가게를 가봐도 그렇고 수입산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되게 많이 났는데 이제 EU에서도 우리나라한테 수입을 하려면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지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이제 수출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배송하는 이 차량까지도 줄여야 되는 거죠. 결국 어쩌면 다시 옛날처럼 시족 사회로 돌아갈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시족 사회 같이 그렇게 돌아가진 않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지역 사회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되고 이쪽으로 꼭 물뿐이 아니고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수원에서 벌어지는 싸움 해가지고 201페이지 보게 되면 이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하고 일본이래. 중국하고 인도하고 지금 굉장히 국경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총도 쏘고 맨주먹으로도 싸우고 깡목으로도 휘두르고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국경선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서 흘러서 인도로 들어가는 걸 물을 막아버렸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물이 없으면 생존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간 되게 민감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생수 회사들도 이 취수원 때문에 많이 다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강원도 땡땡수 해놓고 공장은 포천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판다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 당시에 이제 어떤 운동까지 벌어졌냐면 생수를 금하자는 시민운동이 시작됐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죠. 오히려 생수를 먹자고 지금 많은 의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답답한 분들 중에 한 분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분이냐면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그 2리터짜리 막 2개까지 배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택배가 12개, 6개들이 큰 거 2리터짜리 그 2개까지. 그 택배 하시는 분들도 참 힘들겠어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오늘 신문에 났는데 그분들의 이제 택배하는 분 MZ 세대들이 되게 많이 택배를 한대요. 의외로 많이 하는데 수익이 8,600 정도 되더라고요. 할만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 난 기사에는 어떤 얘기냐면 아버지가 택배원이었는데 엄마랑 아들한테 보내서 취업 준비하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택배해라 했는데 눈치 안 보고 다 개인 사업이니까 자기가 이제 8,600 정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끝나면 부모님도 택배 다 도와주고 그렇게 화목하게 즐겁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외국에서는 생수를 금하는 시민운동까지 시작이 됐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글쎄요,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생수업계 반격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로비가 들어가서 법으로 또 틀어 막아버리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운동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한생수 마케팅, 그래서 뭐 네슬레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217페이지 보게 되면 윤리적 생수의 사례 해가지고 프랭크 워터라든지 뭐 벨로 스프링 워터 뭐 이상한 워터는 외국에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슨 이건 또 그래도 이거는 좀 양심적으로 좀 이렇게 생산하는 데인가 봐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물 사업을 해주면서 이렇게 또 하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열심히들 또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이제 우리 인간하고 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값비싼 상업성 생수 의존도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높아진 요인은 인간의 기본권이라 할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용수 체계가 실패했다는 데 있다. 음용수 체계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되게 이번에 이제 김포 시민들한테 열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청나게 데모했거든요. 그 GTX인가 강남까지 뚫으라고.
그러면 김포에서 출퇴근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걸 뚫으면 출퇴근만 용이하나요? 지금 김포 골드라인이 뚫려 있거든요. 굉장히 자주 다녀요. 1년이 넘었고. 근데 미어 터져가지고요. 이용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뭐 그것도 이제 막 데모하고 난리예요. 더 늘려라. 뭐 그리고 그 선도 뚫어라. 강남역까지 뚫어라. 그 뚫리면 출퇴근이 용이할까요? 그게 우선일까요? 못 가요. 집값이 올라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뚫어줘갖고 집값 올라가면 거기에 장애인 학교 2개 집어넣어주면 그건 찬성할래? 그럼 집값 떨어진다고 싫어하거든요. 집단 이기주의라는 거죠. 지네 동네는 그냥 그런 것만 있어갖고 집값만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 집값 올라갔다 칩시다. 그래서 보유세, 재산세 늘어나면 그거 갖고 또 데모하죠. 그럼 자기 재산만 늘어나고 세금은 더 안 내고 그거 너무 이기주의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 음용할 수 있는 물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풍요한 나라 사람들이 점점 더 생수를 찾는 것도 수돗물을 두려워하거나 혐오하기 때문이며 그 바탕에는 공공수도 체계를 관리, 감독, 보호해야 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 뭐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꼭 물뿐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근데 물 같은 경우도 더더욱 그렇죠. 아리수 드시나요? 서울 시민이지만 저도 아리수 그냥 수돗물 먹어요. 수돗물 먹는데 또 공공장소에서 급수대를 찾기 어려워졌고 광고와 마케팅이 들려 생수가 우리를 건강하고 날씬하게 더 강건하게 만들며 이런 선택이 윤리적 문제와 상관없이 소비자의 권리일 뿐이란 말에 홀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바보예요. 우리는 바보라는 거예요. 왜 바본지 아세요? 미디어에서 얘기하면 다 진실로 아는 거죠. 그래서 바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분 아직 징계가 했는데 5급 공무원이 그랬죠. 대한민국 국민은 개돼지라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정말 아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좀 안 되긴 하지만 저부터도 설거지를 한 번씩 할 때 잘 안 되긴 하지만 물을 받아놓고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거. 뭐 이렇게 이론적은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런 작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 보면은 정말 엄마들이 저희 모친도 그랬지만 되게 검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한 번으로 버리지 않고 그걸 또 모아놨다가 또 이제 화장실 물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셨던데 우리도 그렇게 또 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고요. 효율적인 물 사용을 위한 혁신적인 동기부여, 수질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 의사결정 과정에 폭넓은 대중참여 등 방법론을 총동원해서 물의 사용과 관리를 지속적 가능한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물을 너무 쉽게 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효렉 박사님이 해놓기 23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수를 두고 벌이는 논쟁은 물의 가치, 인권과 책임, 환경우선과 보호, 사유재와 공제, 정부 개입과 개혁 등을 어우르는 데까지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단순히 물 하나하나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라도 우리가 사력 있게 행동하여 현재의 생수 열풍의 공공수도 체계가 실패한 결과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말라 하는지 진실로 이해할 때 비로소 생수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시면서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이 진짜 재밌어요. 휴, 이제 수돗물 한 잔 마시러 가야겠다라고 책을 끝내시거든요. 걔도 좋은 나라예요. 왜냐면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뒤에 가면 이제 부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뭐 생수는 안전할까 해가지고 이제 기준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 계속 당분간 물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고 이제 물 속에 있는 염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울산 MBC 방송국에서 했던 거 전국 방송 못하고 MBC 방송국에서 했던 역삼타
관련된 거, 역삼투 합정수기를 고발합니다라는 책하고 이런 책들하고 또 기본적으로 물에 관련해서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선정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